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예비후보 최홍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 은평에, 우리 서울에 찬란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에 새로운 봄을 꼭 한번 만들어 봅시다. 12년 만에 새로운 구청장으로 우리의 은평에 찬란한 봄을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후보님은 그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하셨죠. 네네네. 예, 좀 아쉽게 낙선하셨는데요. 예. 그 뒤로 좀 지역에서 뵙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는 인수위원회 네. 기획위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 대통령 후보님의 정책 메시지 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이제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의 정무특보 역할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바른정책연구소에서 1년 동안 상근 부소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당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 직전에가 이제 2016년 총선 낙선이 네.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가 은평구청장에 한번 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올 즈음에 이제 원희룡 저는 지사님이라고 불러요. 네. 예,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제 최홍재 이제 인수위를 좀 준비해 보자. 대통령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지사님 저는 인수위는 안 가겠습니다. 인수위 안 가고 은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은평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응암동 처녀여서 응암동에 장가 들고 아이 낳고 딸 낳고 한 게 이제 벌써 28년이 됐어요. 갓난 아이들이 이제 벌써 이제 성인이 다 됐죠. 이 28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 우리 은평은 여전한 침체 상태라고 저는 봤어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건 여전하고 모든 게 다 이제 다른 서울의 다른 데와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게다가 그나마 청렴도 최하위라는 기록까지 우리의 자존심까지 다 이제 먹칠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인수위 가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을 돕는 일보다 우리 은평을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꼭 바꾸고 싶다. 저의 고향이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가 정말 28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과 아우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은평 사랑이 아주 각별하신데요. 예, 후보님에게 은평은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은평은 가장 중요한 고향이라고 봐요. 제가 중요한 고향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저한테 고향은 4군데가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 유년을 보낸 전남 나주. 네. 제가 초중고를 보낸 제가 자란 군산. 그리고 저에게 마음의 고향인 안암동. 네. 여기가 이제 3개의 고향이 있고 4번째 고향이 은평인데요. 여기서 제 53년의 시간 동안 절반 이상을 여기서 보냈고 제 아내가 여기서 54년의 시간을 또 보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은평은 가장 중요한 고향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선 7기의 성과도 있을 테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잘한 것도 당연히 있죠.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특히 아이맘 택시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김미경 부청장님의 감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주 정말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복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잘 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김은영 청장님이 쭉 발전시켜 왔던 주민자치 이런 것도 이제 잘 온전시키고 발전시켰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평의 삶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그 중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왜 그렇게 방치가 돼 있거나 침체가 돼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은평세길이라든가 서욱 연장선이라든가 아니면 서울혁신파크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다 정체되어 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미 등장하셔서 그런 일을 다시 추진하시니까
이제 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네. 삶의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좀 많이 부족했다. 네네네네. 은평 세길이라든지 네. 교통 문제라든지 네네네. 혁신파크 이런 부분이 네네네. 주택 문제. 미진했다. 예, 예. 주택 문제. 네네네. 주택 문제 그러면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도시재생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례가 산세마을이에요. 네. 이 산세마을은 은평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세마을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편백마을, 달해마을 여러 개의 마을들 이름이 많죠. 이 마을의 핵심적인 것은 12년 전에 이 제안이 나왔을 때 그 주택을 그대로 온전시키자는 건데 사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살아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아주 쾌적한 공간에 살면서 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온전시키겠다는 정책이 정말 도덕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고민인데 이 산세마을이 전국 도시재생 사업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은평의 도시 여건,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서 우리 은평의 활기를 좀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도시재생의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다. 네네네네. 이런 부분을 네. 후보님께서는 극복해 나가시겠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네요. 예. 만약 우리 후보님께서 은평구청장이 당선이 되셨다. 네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보겠다. 네, 이렇게 예,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일단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마을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말 그거 반드시 개선하겠다. 4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평의 교통 환경.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일로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마어마한 정체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제가 해결하는 첫 삽을 뜨겠다. 말이 아니라 진짜 첫 삽을 뜨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이건 꼭 반드시 해결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로 정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있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은평 세길과 통일로 우회도로인데요. 박석고개를 넘어오기 전에 네. 하나는 이제 은평 세길은 그 박석고개에 이제 서방서가 있어요. 네. 서방서 바로 그 근처에서 자하문 터널, 종로 쪽으로 쭉 빠지는 지하 터널을 만드는 것이고 그 세길 바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진관동 쪽이죠. 바로 그쪽에는 이제 통일로에서 그 수색로와 네네. 강변북로로 자유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통일로 우회도로를 봉산 터널로 이렇게 뚫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향에서 넘어와서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 그 진관동에서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다 그 터널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통일로는 어떻게 되냐면 딱 은평 주민들만 통일로를 사용하게 되고 은평 주민들이 이제 은평 내에서 이동하시거나 시내로 나가시거나 할 때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평 세길과 통일로 우회도로만 딱 형성이 되면 통일로 문제 해결됩니다. 예, 그 일을 제가 오세훈 시장과 이번에 꼭 해내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네, 네. 그 주택 문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민주당 12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될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그걸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주로 정책을 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거의 과거의 집을 유지하면서 그 집을 그 환경을 좀 더 예쁘게 꾸미는 쪽으로 예산이 투여가 됐거든요. 근데 12년 전에 그려놓은 벽화는 지금 낡아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현실화시켜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주민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원하는 주민들한테는 도시 재생으로 갈 수 있게 네. 도와드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행정이 그 일을 잘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뜻대로 주거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게 행정이 돕겠다. 행정이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거든요. 네. 이 다양한 요구를 섬기면서 잘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지방자치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시민들의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에 의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을 잘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그 투명한 행정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번에 이제 청림도 최하위라는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일은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청렴해야 일이 주민들이 믿고 주민들과 함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감사 담당관실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청렴 혁신 담당관실로 두고 현재 감사 담당관실이 부구청장 직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구청장 직할로 만들어서 우리 청렴도를 1, 2년 내에 정상 궤도로 좀 올려놓겠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투명한 행정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렸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는 우리 은평 시민들의 참여는 정말 다른 구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주민자치회도 가장 먼저 발달했고 가장 지금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은평에 계신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도가 높고 적극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행정이 여기에 잘 화답하는 거, 구청장이 여기에 잘 화답하는 게 이게 좀 제가 보기에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 참여는 결국 이제 시민들의 참여는 지금 훨씬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만 여기에 잘 화답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그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고대 신방과를 나왔습니다. 전 기자가 되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신방과에 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빨리 결심하셨습니다. 그럴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제가 내가 기자가 돼서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고대 신방과에 가겠다고 했고 신방과에 갔어요. 이제 그 신방과에 가서 뭐 하여튼 새로운 일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제 가슴속에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청소년 때 품었던 꿈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자, 언론 여기에 대해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계속 마음속에 동질감, 내지는 로망, 이루지 못한 꿈, 뭐 이런 게 있어요 제 가슴 속에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로 제 마음속에 깊은 존중과 로망이 있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언론이 항상 뭐 행정에 대해서 뭐 좋은 말만 하면 안 되죠.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 정말 주민들께 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은평 시민신문만 보면 주민들의 의사를 잘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언론과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주 강력한 비판자처럼 제가 섬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투명한 행정 관련해서 그 행정의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보 공개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도 조금 꼭 같이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보는 공유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할수록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행정이 그걸 방해하면 안 되고 물론 다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개인의 인권이 딱 보장된 차원에서의 나머지 정보는 최대한 공개될수록 좋다. 이게 제 현재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꾸준히 20년 이상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20년, 한 16년? 16년 정도? 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후보님만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를 계속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거기에 어떤 꼭 이루고 싶은 사명감? 그 사명감이 이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뭐랄까요, 인간의 내면의 존재에 있는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뭐랄까요, 약간 권위, 이런 것에 대한 동경, 이 두 가지가 아마 정치인을 끌고 가는 어떤 힘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전자예요. 제가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딱 그거였었어요. 천성산의 도룡령도, 그리고 단양의 숙부쟁이도 자기의 대변자를 대한민국 국회에 두고 있는데, 북한의 2,300만 동포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 그래서 내가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물론 제가 은평이기 때문에 은평 주민을 섬기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우리 통일돼서나 남북관계가 진전돼서나 북한 주민들이 우리 어려울 때 대한민국 뭐 했어요? 라고 할 때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인권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였고요. 그게 상당 부분 저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딛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이 격렬한 후과를 아직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이제 산업화의 공로도 제가 충분하게 이제 이해를 했고, 제가 민주화 운동의 당사자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이 산업화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를 잘 융합하는 그런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격렬한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그런 정치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게 또 하나의 사명 같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런 꿈을, 그런 사명을 이행할 기회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네. 네. 산업화의 어떤 결실과 민주화 운동의 또 그런 뜨거운 결실들을 네, 잘 융합해서 새로운 네. 정치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라는 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네. 제가 여의도에서도 한 5년 정도 활동하면서 그런 걸 절망적으로 느꼈어요. 말로는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당에서는 민주화 운동 참 잘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참 산업화 성과가 많았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들은 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이 두 가지의 성과를 존중하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좀 나와서 국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대립이나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은평구청장이 되셨다. 네. 네, 인사드린다는 심정으로 저는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은평 주민 여러분, 저는 멋진 사람인데요. 멋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드 파워는 이제 은평을 바꿀 힘, 실제적인 힘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은평에 숙제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거대한 국책 사업들을 다 해야 돼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은평구청장 힘으로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님의 힘도 필요하고, 오세훈 시장님의 힘도 필요하고, 국토부 장관님의 힘도 필요하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책 공약, 특히 지역 공약을 제가 실무 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님과는 2016년부터 계속 고난을 함께 해와서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내정되신 원희룡 지사님은 제가 3년 정도 계속 모시면서 계속 그 대화를 나눠왔고 꿈을 함께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힘을 은평으로 가져와서 은평을 정말 근본적으로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드 파워를 제가 가지고 있다. 이게 제 장점이고요. 두 번째 소프트 파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열린사회 은평시민회를 1999년 이 여간에 이제 3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은평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떻게 기뻐하는지 어떨 때 슬퍼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프트 파워가 저한테 또 하나의 장점이 돼서 아마 의사소통을 해나가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내일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다. 1년의 시간도 필요 없고 한 달의 시간도 필요 없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제가 가지고 있다. 전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은평 시민신문 찾아주셔서 네. 함께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예쁜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 여러분, 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준비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 한 번만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평을 바꾸는 일은 이제 이 당 저 당 당을 따질 일은 정말 아니고요.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 주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한테 일할 기회 한번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2년 동안의 정체를 좀 딛고 12년 만에 새 구청장 저와 함께 꼭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